오늘 약간 좀 주제 자체가 좀 무거워서 그런지 그래도 좀 평소에 좀 언제 좀 웃으세요 그러면? 아니 항상 자주 웃어요. 웃으세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가 좀 그래서 그런가? 아니 이제 그때 당시 현장을 생각하고 네. 그러면은 뭐 갑자기 좀 우울해지기도 그쵸, 하고. 그쵸. 네. 감정이입이 안 그죠. 될 수가 없어요. 네. 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아이가 한 3살 정도 됐을 무렵인데요. 현장에 갔는데 딸을 키우던 젊은 아빠가 그 딸을 먼저 이렇게 보내고 자기도 이제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는데 딸 아이 주변으로 걔가 좋아하던 인형을 이렇게 다 둘러놨는데 그게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날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그날 그렇게 트라우마가 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제 처음 느껴봤던 부분인데 그 트라우마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몸이 경직이 되면서 말도 안 나오고 막 이제 숨도 안 쉬어질 것처럼 그런 이렇게 상황이 되더라고요, 몸이요. 그곳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이제 직원들이 이제 정리를 했고 저는 이제 일이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갔죠, 사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아이들을 참 정말 예전에 제가 잠깐이지만 하루 정도 그 소방대원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무조건 어떤 현장을 보더라도 빨리 잊으셔야 된다고. 이걸 잊지 못하면 이게 나중에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와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 소방대원분들 중에는. 마찬가지로 좀 그런 거에 대한 후유증이 조금 있지 않으실까요? 혹시 좀 감정적인 있으신가요? 좀 그런 걸 또 예. 잊기 위한 또 그래야 또 일을 하시니까. 네, 뭐 저는 이제 사실 화초를 많이 기르고요. 텃밭을 좀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잊혀지고 다른 데 신경을 쓸 게 없이 그 화초 가꾸고 텃밭 가꾸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네. 이게 좀 그 현장에서 유가족 분들을 마주치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좀 많이 있으시다 그래요. 그렇죠. 대부분의 유가족 분들은 슬픔에 잠긴 채 그렇죠.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잘 정리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뭐 덜어는 이제 뭐 조금 순서가 잘못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볼 때. 뭡니까? 순서가 잘못된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유품을 정리를 하다 보면 귀금속이나 통장, 현금류 등은 이제 저희가 찾아서 전달을 해드리는데 돌아가신 자리에 뭐 겨울 이불을 꺼내서 덮어버린 다음에 그걸 이제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오셔서 이제 막 뒤지시는 거죠, 마치 집에 이제 도둑 든 것처럼 이렇게 다 쏟아붓고. 이게 진짜 이게 좀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저 어떻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게 좀 예의를 표하기도 전에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은 유족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지만 이 노인네가 금반지가 큰 게 있었는데 그거 어디 갔지? 왜 안 보였어? 이러면서 이제 찾으시는 거죠.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자식 한 명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살을 시도해 부산에서 혼자 살던 문제들이 할머니가 방 나타나는 안에서 무서운 겨울 옷을 스스로 껴입은 목숨을 채로 끊었습니다. 숨진 지 5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변사 사건 현장에 발견이 되고 유족을 찾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집주인이 참다 못해가지고 얼른 현장 청소부터 좀 하자. 여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일단 담당 형사가 그럼 현장을 먼저 정리를 해라. 그 부위만 청소를 좀 해놓고 하필 그 청소하는 날 유족들이 들이닥쳤어요. 누가 이걸 청소를 시켰냐. 내 동생이 집이 2채가 있고 그래서 집문서도 있고 현금도 항상 가지고 사는 앤데 다 찾아야 된다고 나가라고. 다 뒤지더라고요. 막 고무장갑들 끼고 와가지고 다 뒤져요. 결국 그걸 못 찾았는데 이거를 못 찾았네 어쩌네 너네가 책임질 거냐 이게 실갱이를 하고 있는 사이에 여기 이거 액자는 누구 거냐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찍혀 있던데 누구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진인데 돌아가신 지 20년도 더 됐대요. 버리래요.
그 트럭에 짐을 이제 실어놨더니 이걸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러면 사진이라도 빼가라고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제일 큰 누나 정도 돼 보이는 이제 할머니가 야 막내 네가 가서 사진이라도 좀 꺼내와라. 근데 옛날 액자들 보면은요 뒤에 액자 뚜껑을 열면 스티로폴들로 눌러놔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파트 집문서 2개하고 현금 500만 원하고 5만 원짜리로 그걸 딱 넣어놨더라고요. 거기에 개미 떼처럼 개떼처럼 달려들어가고 그걸 가져가고 현장에 가서 보면 마치 도둑 든 것처럼 집들이 이렇게 장롱의 것들 이불 다 꺼내져 있고 막 서랍들 다 열려 있고 뒤집어져 있고 그러면요 유족이 왔다 간 거예요 다. 그런 거를 볼 때 좀 회의감이 좀 들어요. 아니 그 고인이 남긴 유품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또 좀 있으시다 그래요. 아 그분이 이제 그 간암 말기셨어요. 간암 말기가 되면서 이제 독일에 유학가에 있는 따님만 뒷바라지하고 정말 일만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도 자기가 아픈 내용은 전혀 전달을 하지 않고 따님한테는.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진짜 못다 해본 거를 10가지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분께서. 네. 뭐 TV에 나온 맛집 가보기, 뭐 정말 TV에서 나왔던 이런 풍경 좋은 곳 가보기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그 마지막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시집가는 딸의 눈에 담아가기, 눈에 담아가기 그것도.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적어진 것들이 조금 더 오래 살면은 마지막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근데 3개월 시한부를 받으셨더라고요. 약봉지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약봉지들 중에서도 자세히 보면 마약류라고 써져 있어요. 노란색으로. 근데 그 마약류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만 그 마약류 처방이 돼요. 그게. 다른 집인데 그분도 무슨 이렇게 뭐 말기암인가 그랬어요. 근데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분은. 그 딱 보니까 상황버섯하고 차가버섯 덩어리가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깊은 산중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약초들 다 썰어서 말려놨더라고요. 이제 생각났는데 왜 지금도 물론 그래요. 상담만 해도 뭐를 보내드립니다 하잖아요. 그거 딸을 주려고요. 보험회사 상담해가지고 그 물건들 좋지도 않은 것들 다 싸놨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주. 휴지 부자들 아주. 아니 그 사건 현장과 고인의 그 유품만 보더라도 어떤 고인의 삶을 이제 대충 좀 그려볼 수 있을 때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분의 옷을 정리하다 보면 옷의 사이즈를 알게 되고 신발을 보면 야, 이분 등치가 어느 정도 됐겠구나. 그리고 집을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신 모습들 이런 걸 보면은 이분은 뭐 생전에 좀 깔끔하셨구나. 그렇죠. 예.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도 어떤 집에들 가면은요. 아까우니까 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새 물건들이 있어도. 양말 같은 경우도 다 구멍난 양말들을 그렇게 꿰매서 신으시고 그래요. 새 것들 다 놔두고. 그 양말들이 10년이 다 넘어가지고 다 봉투에 담아져 있는 새 거지만은 요즘 누가 그냥 줘도 신지도 않는 양말들, 그냥 줘도 쓰지도 않는 그런 냄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면 좀 아 진짜 이게 화도 나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 아니 왜 이걸 참나 진짜. 아이고 쓰지도 않고 말이야 저거. 아이고 이거 냄비 봐봐. 이거 진품명품 나가야 되겠어.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죠. 확실히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니까 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소중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야 인생 더덥구나. 이렇게 진짜 목숨이 파리 목숨밖에 진짜 안 그럴 되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들어요. 네. 보면. 뭐 정말 애착 있게 이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신 분들도 혼자 이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주변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모습들을 보면 참 인생 더덥다.
아 이게 좀 뭐 오늘도 이게 비도 좀 이렇게 슉슉 내리고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또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예. 이런 고독사 현장들 대부분 가보면은요 다 술병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할 줄 아는 취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술 마시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 주말만 되면 사람들 술 마시러 만나거든요. 불금에. 어디 놀러 가서 그냥 술만 마셔요. 술 마시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맥주 한 잔 놓고 1시간, 2시간씩 얘기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삶의 술이라는 게 꼭 그렇게 많이 개입이 돼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 술을 좀 줄이고 정말 진짜 취미 생활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참 그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취미를 하나 갖는다는 것. 뭐 또 꼭 거창하지 않아도 뭐 하다못해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도 취미일 수 있거든요. 예. 유키스 좋아. 좋아. 자, 문제 드립니다. 자, 이 동물은요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물어다가 둥지에 쌓아두는 습성이 있어서 예로부터 재물의 상징으로 통했습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이것 살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쩍 느는 살림을 말하는데요. 머리에 달린 뿔처럼 생긴 깃털이 특징인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자, 5초 시간 드립니다. 자, 5, 4, 3, 2, 1. 정답은요? 아 모르겠네요. 자, 정답은 부엉입니다. 아. 부엉이 살리. 자, 뭐 아쉽지만 네. 아, 저희가 또 상품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자, 좋은 거 하나 뽑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네. 좋은 거. 자, 좋은 거 한번. 뭐죠? 자, 건조기. 건조기. 자, 우리 김세별 씨에게 건조기 드리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야. Ooh, you make me live. Oh, you're the best friend that I ever had. I've been with you such a long time. You're my sunshine, and I want you to know that, Papa. 가족들이 봐도 못 알아보는 시체가 있어요. 그런 시신들하고도 형사는 대화를 해야 돼요.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돌아가신 분의 그 모습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자살하신 분들이 어떻게 자살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혼자 사시다가 고독사로 돌아가셨는지가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읽혀요. 얼마만큼 내가 나를 정우성이라는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 여정 속에 있는 짧은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자기에 대한 뭐 증명이나 자긍심 문제가 있고 뭐 자존심 문제도 있고 20년 가까이 같이 한 후배들도 있으니까 그들에 대한 뭐 책임감도 되게 있고 그게 어떤 절박함의 형태로 이제 확 응집됐달까? 기자가 돼서 보니까 뭐 쓰고 싶은 것보다는 써야 되는 것들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다 그렇게 기사를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제가 해야 될 얘기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이 되게 힘든데 그럼에도 그걸 정말 원도 한도 없이 다 쏟아내서 해보고 있는 저한테는 그런 의미여서 비로소 좀 꿈을 이룬 게 아닌가. 나의 이야기 세계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승화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겠어. 이런 약간 각오 같은 게 있잖아요, 어린 나이 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직업이고 생활이잖아요. 하다 보면 세상에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만큼 숭고한 일이 또 없잖아요.
you said to me yesterday. Then you hang me out to dry.